정전 사고로 석유화학공단 입주업체들의 가동이 무더기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굴뚝마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놀란 시민들의 화재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용현 변전소 설비 이상으로 보이는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로 석유화학업체들이 1,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재가동까지는 최소한 사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지역 유명 음식점들이 잇따라 위생점검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포털 게임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1억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리원전의 설계 2면을 빼돌려 입찰업체에 넘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천전이각성 낙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당초 용의자로 지목한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취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병원들이 잇따라 해외 의료 봉사에 나서면서 울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석유화학공단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굴뚝마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놀란 시민들의 화재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먼저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공단 주변 하늘이 온통 시꺼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꺼먼 불기둥이 연신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곳 공단 일대 공장 굴뚝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솟자 이를 보고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길 가다가 굴뚝에서 불이 피어오르길래 또 공단에서 폭발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정전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1시 59분쯤. 16분 뒤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갑작스런 정전으로 3시간 넘게 불꽃과 연기가 계속됐습니다. 화재는 안 났어요. 소각은 지금 가열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석유화학공단에 잇따른 화재 폭발 사고에 놀란 시민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전은 불과 16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피해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이 공단 피해로는 사상 최대인 1,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분에 불과한 짧은 정전이었지만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용현 변전소의 선로 2곳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업체와 상가, 주택 등 400여 곳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공단에 공급되는 선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SK에너지와 하나케미컬은 공정의 절반이 가동 중단됐고 바스프코리아 울산공장과 한주, KP케미컬 등 주요 석유화학 공장 10여 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용현 변전소로부터 받는 모든 공장들이 다운이었거든요. 정공장은 바로 재가동 준비가 가능한데 다른 쪽은 좀 더 초급해야 됩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 특성상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갑자기 중단되면 액체 상태로 흐르던 배관 속의 제품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안에서 뭐가 죽는다. 그럼 이제 절단이죠. 한마디로 열고 다시 또 다 하고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번 정전으로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 1월 여수 산업단지 정전 피해 규모 700억 원대를 넘는 것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네, 이렇게 사상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정전 사태의 원인은 변전소 핵심 시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공단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전이 시작된 곳은 용현 변전소. 변전소의 핵심 시설인 가스절연 개폐 장치에서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번 정전 사고는 가스절연 폐쇄 장치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한쪽 선로를 막고 다른 한쪽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스절연 개폐 장치는 절연성 가스를 주입해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인데 가스 이상 등 일종의 누전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에 절연체가 들어간 SB 시스템 패스라는데 그게 확인하다 보면은 이쪽 전기가 흘러버리거든요. 탑으로.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한전은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현대차 3공장과 현대중공업 정전 등 지난 4, 5년 동안 주요 대기업마다 한 번씩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정전 원인 대부분이 노후화된 송전선로 등 설비 탓이었습니다. 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마비가 없다 보니까 한 4, 5m 근접을 해도 이게 고장이 나거든요. 한편 이번 정전으로 사상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보상을 둘러싼 책임 소재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울산 지역의 유명 음식점들이 특별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장의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고 하는데요. 유명 음식점이라고 다 깨끗한 건 아닌가 봅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가 지난달 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당 3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온 3곳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3곳은 남구 삼산동 난스시와 연타발, 신정동의 이화정 식당입니다. 또 달동 가미가마골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로, 중구 학산동 외갓집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각각 적발돼 5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많고 유명한 만큼 더 위생적일 거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게 저희가 돈 주고 가는 만큼 진짜 믿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음식으로 장난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시민으로서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앞서 지난 8월과 11월에는 경복궁과 대감당 등 또 다른 유명 식당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보관과 위생 불량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혹식 중독이 유발할 때는 폭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 위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구멍난 위생관리. 울산시는 단속의 형평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형 식당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취업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상업 계열이었던 이 학교는 올해부터 울산 미용예술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헤어 디자인, 토탈 뷰티, 피부 케어 등 미용과 관련된 3개 학과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 교사도 5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고 더 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저만의 가게를 차리려고 이 학교에 왔습니다. 해마다 정원 미달 사태를 빚었던 이 학교는 학과를 개편한 뒤 올해 입시에서 180명 정원에 22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껑충 뛰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 지역 12개 특성화 고교의 교육과 과정을 산업 수요와 취업에 맞춰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여상은 국제금융과 유통, 울산공고는 지능형 로봇, 마이스트고는 기계 분야에 특화시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체에서 정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배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특히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문식 교육과 현장 실습을 대폭 강화해 우수 기능인을 길러낼 방침입니다. 취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변신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울산 시인의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 명은 오늘 오전 울산시 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중구 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집회를 가지면서 같은 시간에 울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치원장 연수는 10여 명의 공립유치원장만 참가한 가운데 파행 운영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은 법정 전염병은 수두와 결핵 그리고 볼거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병한 환자 수는 수두 1,034명, 결핵 763명, 볼거리 467명,
그리고 스스 가무시증 233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두는 747명, 결핵은 6명이 줄어든 반면 볼거리는 118명, 스스 가무시증은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 병원들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해외에서 사랑의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봉사를 앞두고 열린 출정식. 내과와 외과, 소아과, 치과 등 각 분야 의사와 간호사 16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캄보디아로 닷새 동안 의료 봉사를 떠납니다. 봉사단은 2천여 명의 현지인에게 무료 진료를 하기 위해 25상자의 의약품과 영양제도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의료 혜택이 필요한 캄보디아 시골 마을로 아픈 사람을 치료하러 갑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갔다 오면 아주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시티병원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몽골 어린이 5명을 초청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해마다 몽골 현지를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걸음도 걷지 못하는 친구들, 서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약속을 했습니다. 데려가서 한국에서 수술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4년째.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의료 봉사 활동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만 모두 16명.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해가 괜찮아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 의료진들이 잇따라 의료 불모지를 찾아 사랑의 의술을 펼치면서 울산의 해외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 EP 울산 공장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차례 관련자 보강 조사를 거쳐 현재 공장 책임자 구속 의견을 검찰에 내고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고용노동지청도 지난 9월 법인과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지만 검찰로부터 보강조사 지휘를 받은 상태입니다. 천전이각성 낙서 시기를 두고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찰이 당초 낙서 용의자로 지목했던 고교생 17살 이모군을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의혹을 제기한 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방명록에 남겨진 관광객 등을 상대로 재수사를 벌인 결과 당초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오는 12일쯤 이 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군을 추가 소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원자력 발전용 터빈 밸브 작동기 설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41살 이모 과장과 이 씨가 빼돌린 기술로 설계 도면을 만들어 입찰에 응한 모 납품업체 전무이사 53살 조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수원 과장 이 씨는 지난 4월 고리원전 1, 2호기 터빈 밸브 작동기 납품업체의 설계 도면을 빼내 조 씨에게 이메일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고리원전 직원이 납품업체 직원과 공모해서 중고 부품을 새 것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 한 해 동안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서민들을 괴롭힌 음주 폭력사범 단속을 벌여 모두 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협박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포털게임의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게임머니를 팔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포항 지역의 PC방에서 포털게임 이용자 40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를 팔아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게임 이용자들의 비밀번호와 아이디가 비슷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48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큰빛병원과 울산 미소요양병원,
그리고 새생명요양병원과 국민요양병원, 로뎀나무 정신과 의원, 인산병원, 김석주 신경외과 의원, 김정곤 신경정신과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금빛병원은 마약류 저장시설 잠금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의 기록량과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51살 이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중구와 남구 지역 주택가에 자동차 용품 판매업체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무허가 도장업체를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모두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상업체보다 최대 50%까지 싼 가격에 도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중구 북정동 북정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이 나 21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80살 김모 씨가 화장실 안에서 펑 하는 소리를 듣고 신고했다며 화장실 입구 옆 개수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와 SK에너지는 오늘 오전 동천체육관앞 광장에서 제8회 사랑 나눔 김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SK에너지는 배추 15,000포기와 김장용 양념을 지원했으며 자원봉사자 400여 명은 김장을 담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3,00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수비수 각태휘와 골키퍼 김영광이 올 시즌 K리그 베스트 11에 올랐습니다. 골 넣는 수비수 각태휘는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전북의 이동국과 함께 가장 많은 106표를 얻었으며 김영광은 골키퍼 부문 최고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회는 오늘 남구 삼산동 울산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대상 학생 학비 지원금 200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회장 이취임식 비용을 절약해서 마련했습니다. 현재 울산지방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내일 날씨 오늘과 아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출근 시간 2도에서 6도 분포로 상북 지역은 조금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가량이 낮은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오후부터는 많이 추워지겠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서해안 지방은 밤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지방에도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서해안 지방은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지방 종일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많이 춥겠습니다. 당분간 두꺼운 외투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레 TV